안녕하세요. 자, 이제 3, 4월 강의 첫 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할 내용 중에 한 80% 정도 선에서 하는 게 3, 4월 강의예요. 마지막에 이제 5, 6월 강의가 이제 최종 강의고요. 뭐 그 전부터 좀 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내용은 좀 더 늘어납니다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할 거고.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한 번 들었을 때랑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오늘 공법을 처음 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처음? 없어요. 그럼 뭐 그런 걱정은 좀 없어도 되겠고. 자, 들어갑시다. 그럼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복습하시는 거 지금부터 자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MP3 1, 2월에 했던 그거, 그 요약 MP3 3, 4월은 안 올라갑니다. 1, 2월에만 올라가요. 1, 2월에만. 1, 2월에 올라갔던 거를 지금 계속 이제 다운받으셔갖고 쓰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 제 이름 장완석 치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본 글 하나 쓰고 댓글 하나 달면 자동 등업이고요. MP3란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들으시고, 5월, 6월 그 MP3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안 나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5, 6월 달 그 이론 마지막 정리가 나오면요. 그거 갖고 이제 시험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평상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그 매주 5문제라는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카페에다가 매주 이제 5문제씩 올리려고, 한 9월 정도까지 한번 올릴 생각으로 저번 주 시작할 때부터, 저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려야 되겠죠? 얘기를 해놓고서는 한편으로 그 다음날, 내가 괜히 했나, 그게 일이거든,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하나씩 나눠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하나 손봐서 하는 거잖아. 네? 집에다 전시용으로 쓰면 안 되고, 잘 활용하시고. 문제 그것도. 분명히 전날 내가 술 먹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일 만들어 놨어요, 일. 그래서 그거 이제 수시로 와서 풀어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계법 처음부터 들어갑시다. 자, 17축에 보시면, 17축의 4번 행정체계부터. 자, 우리 공법은 행정청이 국민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제 주체가 누구냐? 행정체계. 행정체계는 항상 머릿속에 이 틀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행정체계라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크게 둘로 나눠지죠.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 근데 이 지자체가 우리나라는 둘로 나눠집니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 그래서 이제 3단계 행정체계로 국가와 관련해서는 각 부에서, 국토교통부 등등 각 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죠.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로서는 특별시 알고 있는데 뭐 참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특별시 있고 뭘 참어. 광역시가 있고 또 도. 이게 보통의 광역지자체로 보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다라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시하고 마는 거.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하는 특별자치시, 제주도를 얘기하는 특별자치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5가지죠. 5가지. 근데 이게 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줄여 부르기를, 법에서는 줄여 부르기를 시도라고 줄여 부릅니다. 시도라고. 그리고 기초자치로서는 무엇 밑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사실 제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마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자체 단위로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자치도에서는 지방에서 큰일 작은일 다 이 사람이 하거든요. 자치시장, 자치도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그게 나온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 항상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건데, 요거 말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존재하는 거죠. 정확하게 구. 자치구라고 하는 자치구. 광역시 밑에는 예외적으로 군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 통합을 통해서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시, 옹진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역시 밑에 군이 예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군은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들어가도록 구처럼 취급하시면 된다. 그래서 구 보통 도 밑에 존재하는 것이 시군이죠. 시군이지. 도 밑에 존재하는 일반 시 중에서 도 밑에 있는 일반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따로 대도시라고 합니다. 이 50만 명 이상 대도시. 별도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권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줄 때도 있고. 이게 대도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우리가 부를 때 항상 순서로 법에서는 시군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줄여 부르는 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시도에서 시랑 시군구에서 시는 완전히 다른 시죠. 여기 시도라면 도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는 도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군구급에 해당하는 시니까 도 밑에 있는 일반 시를 얘기하는 장이요. 각부 장관, 특별시장, 자치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군수, 대도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이제 이 사람들이 통제를 한단 말이죠. 법마다 뭐 세밀하게 특징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일과 관련된 것은 각부 장관이, 지방일과 관련된 것이 지자체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자체장 중에서도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치시, 자치도라면 항상 여기 있는 이 행정청이 다 합니다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일 중에서 큰 일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작은 일이면 구청장이, 도에서는 큰 일을 도지사가, 작은 일이면 시장의수가 이런 느낌으로 그러려고 딱 3단계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좀 뭔가 올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우리 건축법 할 때 건축법이 일반법이고 주택법이면 큰 대규모 사업을 다루잖아요. 그럼 건축에서는 예를 들어 건축 허가권자다 개별적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일 아닙니까? 원칙적 허가권자는 시장, 구청 대부분 이 사람 나오잖아. 작은 일이니까. 근데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을 한다 그러면 사업 승인은 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되는 경우 없잖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죠. 그나마 여기서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소,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생각나세요? 네. 개발법, 정비법 둘이 항상 도시공개사업부서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이 작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이 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주로 구역지정권자, 구역지정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장 정도잖아. 정비사업은 작으니까 주로 시장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시장수 등이 한다. 다 여기 특징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하려면 힘들고 저렇게 느낌만 잡아도 유시하시면 되고. 자 이제 국회법 들어갑니다. 18쪽에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국토를 잘 계획을 해서 이용을 정하고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해서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 이용을 정하고 있는. 그래서 이 국계법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계획 파트, 그 다음에 이용 파트가 나오죠. 계획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계획이 존재합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쭉 소개가 되고 나서 계획과 끝났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이용과 관련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계획은 방향을 정할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정하면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관리계획 세우는데 관리계획 내용 5가지가 효율적 이용과 관련돼 있어요.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그
그 다음에 용도 구역제가 나오죠. 용도 구역제, 용도 구역으로서는 개, 도, 시, 수, 입 5가지 구역의 지정 변경.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내용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 5번째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계획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요거를 들어가겠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용어랑 여기까지 하거든요. 다음 주에 들어가면은 우리 용도지역의 가장 기본적 분류로서 용도지역 4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도관농자, 용도지역의 분류 더 세분화하는 것까지 분류를 하고 왜 제한을 하느냐? 용도지역에 맞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라서 지역의 분류, 지역의 행위 제한. 지구 파트 들어가면 용도지구의 분류 그리고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구역 파트 들어가면 이 5가지가 쭉 소개가 돼 있고 각각 여기에 따른 행위 제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기반설 파트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기반설 중에서 좀 이따 용어 다시 나옵니다만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계획 시설 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보호 조치 같은 거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은 없죠. 요거는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2번째 법인 도시개발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3번째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파트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어디에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여기 순서로 나올 겁니다. 여기 끝났다 그러면 관리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발행 허가제. 우리 개발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이다. 개발행 허가제. 개발행을 허가를 받아라는 거. 개발행 허가제.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이제 뭐 개발행이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이 무엇인지 허가 대상 여부,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개발행에 따라서 기반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은 인구가 늘어난 것만큼 기반설이 부족하게 돼서 새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구역자 들어가지만 이쪽 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2가지 구역이 나오죠. 제가 여기 있는 구역과 구별하려고 써보면 이것이 여기 나오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배우게 돼요. 아니 보통 이제 맨 앞에 계시는 분들이 원래 제일 어느 학원에서나 제일 열심히 대답을 하고 하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다가 자꾸 나 웃는 게 눈도 다 커요. 앞에 계신 분들 눈도 다 큰데 큰 눈만 뜨고 있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니까. 하여튼 뭐 눈이라도 크게 떠주니까 고맙지만 입도 같이 좀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아주 저기 조신하신 분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 자 여기 보세요. 또 이런 소리 한다고 또 안 쳐다보지 말고 눈이라도 쳐다봐야지.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이제 용어 들어갈 텐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 두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요 둘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말을 분석해야 돼요. 다행히 여기는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서 좀 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말 자체를 평상시 사회 속에 듣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용어는 뭐 마지막까지도 해보잖아요. 그죠? 6가지 법을 다루다 보니까 8회에 걸쳐 한다. 우리 저번 주에 8회 때도 새로운 용어를 배웠잖아. 농지법 용어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하여튼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해서 그런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요 말을 이제 도시군계획을 분석해보면, 이게 도시군 계획,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와 군, 지방계획을 얘기합니다. 국가계획이 아니잖아. 국가 차원의 계획은 국가계획, 요거라면 지방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외국 같은 데는, 서구 유럽 같은 데는 국가 하나, 지자체 하나. 딱 2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계획,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 단위로 계획을 만들면 됩니다만 여기는 우리 지자체는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방계획을 다 만들 수는 없고 어느 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방계획을 만들 것이냐 이런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자치시와 자치도에서는 그냥 이 단위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죠. 특별시, 광역시 단위냐, 구 단위냐, 도 단위냐, 시군 단위냐. 항상 지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이 적정해야 돼. 너무 넓어도 효율적 집행이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좁아도 효율적 집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한 면적.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지방계획 만드는 게 맞나요? 구 단위가 맞나? 요거예요? 요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만들기. 구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좁아서. 공법이 처음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얼굴 처음 제가 뵙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는데 공법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그냥 떨어져요. 그냥 외우고서 내용을 바꿔내니까 자꾸 왜 그런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당장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나도요. 기억나는 건 mp3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게 하면 되고 자꾸 왜 그런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구단이 너무 좁아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면적이 웬만한 시군 면적과 비슷하거나 작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포항시 같은 데는 포항시가 훨씬 넓습니다. 포항시 면적이. 서울이 넓을 것 같은데 아니야. 좁아요. 광명보다는 서울이 넓지. 근데 예를 들어 안양시 면적과도 서울시 면적을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양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20몇 개 구가 있는데 이 구단이 너무 좁아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그러면 도에서는 도 단위로 만들까요? 시군 단위로 만들까요? 도는 너무 넓어서 안 돼. 시군 단위로 만들 되겠다.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 안에. 시군. 그러니까 비슷해요. 특별시, 광역시랑 면적상으로는 시군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너무 넓고 너무 좁고. 그래서 결국 지방계획을 수립한다면 제가 체크한 거.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는 너무 넓어. 구는 너무 좁아. 안 돼. 요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줄인 게 도시군이에요. 줄인 게. 지금 체크한 거 줄인 게 이 말이라고. 이 중에서 구는 군이고 도시라고 못하는 거야. 나머지가 도시를 얘기하죠. 도시. 요것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처럼 보시면 돼. 도시잖아. 요것이 도시군 계획. 그러면 보통 도시군 계획이 하나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면 그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기본계획이고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관리계획이 될 것이고 그 앞에 광역이 붙어 있다라는 분석은 요거 줄임말 요 앞에 광역이 붙어 있잖아. 광역이 너를 광자 지역역자이기 때문에 너른 지역을 얘기하죠. 보통의 도시군이 하나의 특광시군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광역역자가 나오면 넓은 곳이니까 적어도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이라고 느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 2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특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권해 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땅의 지정되어 있는 것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 여기서는 권역이거든요. 2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이게 지정이 되면 먼저 이게 지정이 되어야 이곳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계획 세우는 것이 광역특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수립하고 다시 이 중에서 이 범위 내에서 요거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이제 용어 들어갑니다. 용어로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에 광역도시계획부터 나누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이것이 2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지정된 땅이 광역계획권이고 이곳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어떻게 발전 방향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도시군계획의 말에서는 제가 도시군을 한참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도시군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시군이 얘기하는 것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이걸 얘기한다는 거. 지금 이것도 특별시, 광역시가 앞에 나와 있죠. 혹시 이거 대신에 구를 집어넣어서 시, 군, 구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아니면 자치자치는 원래 여기라고 했고 시군 대신에 도를 집어넣어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 수립한다. 그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바꾸기는 뭐 어디를 바꿔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특광시군 그리고 군에서도 괄호 속에 보시면 광역시와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걸 포함한다. 그래서 틀리게 된 적도 있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제외가 되는 게 광역시 밑에 군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처럼 취급하시라고 했어요? 구처럼. 구 단위로는 안 만든다 그랬잖아.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지. 보통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는 거죠. 제외. 이런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양가로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 그대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것이 특광시군 이곳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자 우리 종합계획의 밑줄 하나 그어보시면은 이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성격이 같아요. 둘 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은데 차이점이 종합계획이냐 아니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가 뭐 둘 이상의 특공시군의 공간구조를 연계시키겠다 뒤에 나오지만 뒤에서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 가지 특수한 이유가 있을 때만 지정을 하거든요. 방향 정해봤자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방향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의 성격이 있어요. 차이점이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이제 기본계획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용어 자체로서도 이 내용을 많이 물었지만 체계 파악으로 해서도 우리 중요한데 이미 썼던 거.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면 도시군,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에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두 계획과 달리 그 구체적 계획이에요. 토지용을 어떻게 할지 교통에 대해서 구체로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 5가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요거 저번 달까지만 해도 요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한 가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두음자 따서 억지로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특광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그죠? 자, 지금은 이제 그런 그림까지 좀 그릴 때가 아니고 또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그냥 편히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 도시군은 항상 어느 도시군에 대한 모습은 다 비슷하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곳. 거기는 집들이 모여있고 주로 상가가 모여있고 공장이 좀 밀집돼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 산과 강이 주로 있는 곳도 있고 농사짓는 농경지도 있고 임업하는 그런 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땅의 성격이 부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을 살려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규제가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다. 용도 쓰임새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을 분류한 걸 얘기합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근데 우리 사계지역, 도관농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 분류다 이렇게 하는 거. 기본적 분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아까 우리 모습에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면 이거를 보존해서는 안 되죠. 그죠? 개발해야 되죠. 어느 지역을 지정해요? 도시지역을. 반대로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지. 자연환경이 훌륭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사 짓거나 임업하는 곳이 농림지역. 나머지 준하는 것이 관리지역. 그 특색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행위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뭐길래 용도지역 다음에 그대로 써놨냐. 1번에 같이 써놨냐면은 이 지역의 행위제한 들어가는데 이 지역의 행위제한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 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기본적 분류는 아니고 부가적 분류로서 기본적 분류인 용도지역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지구를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구역을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용도지역지구 구역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 도시구는 이제 그 특색에 맞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이 이게 용도지역지구 구역제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도시군에 사는 주민들을 통제한단 말이죠. 주민들의 행위제한을 통제하는 건데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우리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이니까 개인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래야 서로 간의 사회가 왕래가 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설치돼야 통행이 될 것이고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 한강에 직접 물들어 안 가도 되지. 전기시설, 가스시설, 공원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 이걸 어디다 뭘 설치할지 도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통제, 사회적으로 설치될 기반시설, 그리고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것까지 대비한 것이죠. 정적으로는 이 정도면 되는데 이제 동적으로는 이것까지 봐야 되지. 그 도시가 뭐 그대로 있냐고요. 성장을 한다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가 살 수 있도록 행정청은 신경을 써줘야 되죠. 그 역할이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어디를 신도시로 개발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게 할지, 뭐 신도시 개발만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있는 거 작은 건물이 있을 때 다 부셔버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 아닙니까? 새로 신도시 개발하거나 정비사업 하거나. 그럼 요거까지 결정을 했다면 이제 성장까지 다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역지구 구역제를 통해서 기본 통제를 하고 여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고민을 해주고 도시 성장에 대비해서 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됐다라면은 거의 끝난 건데, 요것은 보충하는 조치로서 예를 들어 어느 곳에 기반시설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사업을 현재 지역의 행위자로는 못한다. 근데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 장치가 이거예요. 그 역할하는 게 지구단위기인데 지구단위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기를 수립할 땅을 지정하고 이 땅이 지정되는 순간에 거기는 무슨 지구 동네 이름을 딴 지구를 붙인다라고 했었죠. 요건 쓰임새 따는 지구니까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동네 이름 따는 게 요 말입니다. 광명이라면 최근에 그래도 여기 어디가 개발됐었나요? 최근에 무슨 지구를 하면서 개발됐던 곳이고 광명지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광명지구는 없어요. 응? 이따 참. 무슨 지구. 동네 이름 따는 건데, 내가 동네 이름을 모르니 뭐. 응? 자, 거기에 대해서 요거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위제한만 풀어주는 겁니다. 보충하는 조치로서. 요 5가지네요. 응? 자, 보시죠.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2번에 용도구역. 개도시수. 개발제한구역의 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 시가와주정구역의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그리고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입을 딴 겁니다. 그래서 2번, 6번 합쳐서 이 6번이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6번에 붙어 있고 이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 발생해요. 올해 12월 달 딱 지나면 이건 자동 폐지입니다. 자동 폐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이건 용도구역지에 들어가요. 법조문상으로. 그래서 2번과 6번을 합쳐서 개도시 수입이다. 편의상 두음자를 딴 거예요. 개도시, 도구시티, 개도시에서 수입하는 거 이렇게 했던 거. 그런데 하여튼 이런 두음자 하여튼 선호하지 말아요. 제가 어쩔 수 없으면 편의상이나 따는 것만 따지 저는 최소화시키는데 자꾸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자꾸 외우실까 봐래. 외우게 되면 자꾸 외우기만 하지 그 뜻을 생각 안 하려고 해. 그럼 바꿔냈을 때 몰라요. 당장 이거만 해도 제가 드물게 땄지만 이 개랑 또 헷갈리잖아. 응? 개도시 수입 해놨지만 이게 두음자 단점 아닙니까? 다 구역은 구역이에요. 다 용도 구역이잖아. 근데 여기는 쓰임새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추상적 필요성에 따라 지정하는 땅이고 요거는 여기랑 관련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것도 종종 물었다고 이게. 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이런 거 잘 묻잖아. 이벤트로 일종의
열심히 외워놨는데 이거 탁 집어넣으면 개도시 있네. 뭐가 있어?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찾는다니까. 예? 이거는 단순한 어떤 쓰임새에 따른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부족한 기반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만 안 되는 땅, 되는 땅, 한 땅 간단하게 통제하는 것일 뿐이지 뭐 여기처럼 뭐 개발 제한 구역을 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나 뭐 보안상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다루는 게 이겁니다. 전혀 이쪽랑 관련 없어요. 자, 세 번째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6번은 아까 2번처럼 해서 저는 5가지로 도시공관리계획 5가지. 자, 이제 지구단위계획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 자, 이제 관리계획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또 용어 들어가는 건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안의 일부 체크해버리고 뒤에 거는 대충 보셔도 되는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것 정도만 지금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까 배웠던 도시군 특광시군을 얘기하고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특광시군의 일부. 그래서 제가 아까 광명지구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광명시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부에 대해서 나머지는 개발 얘기니까 뭐 토지용을 합리화, 뭐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말한다.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부천이라면 뭐 상동지구에서 막 개발하고 그런 상동지구.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필요성은 행정청이 판단을 하지만 특광시장소가 판단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뭐 어느 무슨 동네 하나가 아니고 여기 철산동, 철산지구 뭐 그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철산동 내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좀 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로 안 된다. 그거 재건축 하나 하기 위해서도 세울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가 계획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이 이거일 것이다. 두 번째 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합니다. 7번의 기반설에 나오는데 우리 기반설은 7가지 종류로 돼 있고 이 7가지 종류 구별하는 것이 요새는 그래도 한 3번 정도 나온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제가 또 정오표를 통해서 바꾸라고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요건 나온 이후에 좀 바뀌어진 거 공법책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정오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놓지 않는데 아니면 수업 나가면서 같이 바꿔놔도 되고 자, 이 종류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6번과 7번을 특히 신경 쓰시고 6번과 7번은 주의해 두시고 나머지는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다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놨으니까 그 느낌 잡아서 반복을 통해서 보시면 충분해. 자, 1번에 먼저 교통시설이 나옵니다. 교통시설. 자, 우리 교통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설자는 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시설자가 나왔다면 기반시설의 줄임말이고 그 앞에 뭐가 수식하고 있느냐? 교통.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교통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교통에 관련된 거 쭉 생각해 보세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뭐 운하는 없어졌고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그 자동차 건설기 운전 학원도 없어졌지만 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구별하시면 돼요. 없어진 거 있지만 없어진 거를 이거를 또 집어넣어서 찾게 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구별하는 문제예요. 다 교통에 관련된 것이 교통시설이에요. 두 번째 공간시설. 교통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공간을 이루는 시설에 불과해요. 교통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공간. 넓은 광장,
공원이 됐든 공원 같은 거, 녹지 공간, 유원지, 공공공지, 공지가 빈 땅인데 공공목적으로 비워놓은 땅, 이게 다 공간을 이루는 공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다음 중 그 기반설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네 가지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광장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다르잖아, 확실히 그게. 그렇게 구별하는 식의 문제. 3번의 유통 공급 시설. 교통도 아니고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 공급시키는 것만 쫙 모아놓은 거야, 그냥. 그럼 유통 공급 시설이면은 유통 업무 설비 당연히 들어가고, 공급 시설로서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같은 거. 자, 수도는 뭐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물을. 전기는? 가스는? 열은? 아이, 참, 이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송통신 시설이면, 전파를 공급하는. 공동구. 좀 이따 다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따 보시면 공동구에 들어갈 대부분의 것들이 전기, 가스 이런 그 유통공급에 관련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시장, 물건을 공급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설비 이런 것들 다 유통공급에 관련돼 있잖아요. 다. 4번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공공목적인 좀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 있거든요.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되는. 그래서 뭐 학교 대표적이죠. 학교. 공공청사, 광명시청 같은 여기 옆에 뭐 우리 광명경찰서도 있죠? 다 이거 공공청사지, 이게.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아래 방제시설 보시면 이거는 기반설 중에서 재해를 막는, 막을 방자 재해제죠. 재해를 막는 시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방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냥. 여러분, 하천, 유수지, 저수지면은 재해 중에서도 어느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로 보입니까? 수재. 하천이 평상시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저수지 이런 게 발달돼 있어야 물 난리에도 대비해 갈 수가 있고, 물 가뭄에도 대비할 수가 있고. 하천, 그래서 평상시 이제 좀 약간 좀 묻혀있다 그러면 다 그 준서를 통해서 파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름철에 뭐 물난리가 나도, 그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방화, 화재를 막는, 방풍, 바람 피해를 막는 설비, 방수, 따로 이게 또 방수 설비 있어요. 약간 하천과 좀 다르지만, 사방에 이게 모래사자를 써요, 모래사자. 참 다른 건 다 방인데 왜 이것만 이 모래사자를 앞에다 놨는지, 그죠? 이상하죠, 사방. 옛날부터 그렇게 써서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것처럼 방사 이러면 좀 이상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방조, 조류 피해를 막는 방조. 방제시설이잖아. 하천, 유수지. 자, 우리 6번, 7번 주의하시자. 6번은 보건위생시설인데요. 일단 장사시설이 있고 자연장지, 장례시설은 없애주시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보건위생은 보건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거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기반설 중에서 보건과 위생에 관련된 거 모아놓은 게 보건위생인데, 맨 끝에 종합의료시설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장사시설과 도축장 나오는 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자, 우리 왜 제가 자연장지, 장례시설을 없애라고 했냐면 장사시설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다.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올해부터 이제 쓰이는 용어인데, 장사시설이 사람 사망했을 때 우리 장사 치르는 시설과 다 관련된 거 이제 이 특별법에 나오면서 그 통합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뭐 건축부에서는 용어가 그대로 나옵니다만 지금은 여기서 통합했단 말이에요. 사람 사망했을 때 장사에 관련된 시설 한번 다 생각해봐요. 혹시 뭐 풀어 나오더라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 일단 사람이 사망해서 뭐부터 하나요? 일단 뭐 장례식 할 거 아닙니까? 장례시설 들어가고 시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묻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묘지 같은 게 들어갈 것이고, 묻지 않고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장. 화장한 다음에 그 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납골. 그걸 봉안시설이라 하잖아. 봉안시설. 납골할 수도 있고, 봉안할 수도 있고, 수목장 같은 거, 수목장, 자연장지. 이런 게 다 장사시설이에요. 한 장사에 관련된 시설이다 생각하시면 돼. 도축장은 소돼지 잡는 게 도축장이고, 그러니까 사람 사망했을 때 장사시설. 소돼지 사망시키는 곳이
도축장이고. 이건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걸 주의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왜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 보건, 위생, 건강을 위한 시설로 들어가느냐.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보건, 위생.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산 사람 건강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도축장도 굉장히 법적인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거기 할 때. 예. 와닿죠? 보건위생.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시설이에요. 하수도 주의하시고 맨 끝에 폐차장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뻔하니까. 자, 일단 하수도. 이제 환경기초에 들어간다는 거. 하수도에서 하자를 싹 뺐다. 수도만 남아요. 완전히 천지차게 돼. 수도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을 공급하는 유통공급센터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하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죠. 하수도는 쓰고 남은 물이 하수물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쓰라고 공급을 해줍니까? 큰일 나지. 요거를 제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죠? 환경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생기는. 그래서 환경기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재활용 당연히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환경기초에 들어갑니다. 빗물 이용 및 저장 시설. 이것도 올해부터 생긴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물 부족 국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기후도 바뀌면서. 올겨울만 해도 참 눈 많이 안 내렸죠. 계속 이런 식이면 이제 또 봄 가면 또 한참이지 또. 물 부족 국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빗물이 내려도 그냥 빗물을 저장해놨다가 잘 이용하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빗물을 그만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일반물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설 당연히 들어가는데 폐차장도 좀 주의하시라는 게 폐차, 이거는 차랑 관련된 교통시설과 헷갈릴까 봐. 차에 관련된 게 다 교통시설 아닙니까? 근데 폐차는 세상에 폐차장에 있는 차 가지고 교통에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통이 아니지 이거는.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유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랑 폐차장을 조금 주의하시는 요거는 환경기초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자, 8번의 도중계획 시설에 나오네요. 여기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분석하면은 아까 우리 배웠던 도시군계획에다가 시설자가 붙어 있어요. 아까 시설자가 나오면 이건 기반설의 줄임말이다. 기반설 중에서 어디에 관련된 거냐. 그런데 우리 도시군계획이 원래 배우기는 저쪽 계획에서 도시군계획의 뜻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원래 둘을 합쳐 부르는 개념입니다만 뒤에 거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여기랑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하니까 기반설과 관련돼 있다. 기본 계획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장기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서 기반 시설은 관리 계획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요거를 얘기할 것이다. 원래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기반서를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줄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반설 중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해.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 기반실은 여기 내용이고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 결정된 상태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정만 되면 이제 사업을 앞두고 있는 거지. 사업을 해야 되겠지 이제. 도로 설치를 결정했다. 도로 건설하는 사업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고 결정된 걸 얘기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따로 도중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광역시설이 이제 나와요. 9번에. 자, 우리 광역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말을 분석해보면 기반설의 줄임말, 그 앞에 광역이 붙어 있어요. 그럼 기반설 중에서 광역에 관련된 시설이다. 광역을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했나요? 광역이라면? 그러면 끝났네요. 뭐. 도시장의 특권시설과 관련된 기반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자꾸 시설도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로서 걸쳐 있어야 광역이 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쳐 있어야 도로, 철도 이런 게 대표적이죠. 쭉 있지만 도로, 철도. 예를 들어 여기 광명과 서울 사이에 저는 뭐 지하철을 타고 왔으니까 철도가 있고 지하철 그죠? 아니면
일반 도로가 있다. 도로, 철도. 개념상 걸쳐 있어야지만 둘 이상에 관련돼 있지. 서울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이쪽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광명에서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그쪽 서울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로, 철도는 당연히 개념상 걸쳐 있어야 관련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 아래 꼭 걸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있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항만공항이죠. 인천공항이 있다면 인천공항은 인천광역시 내만 있어요. 다른 데랑 걸쳐서 있지는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있지만 인천시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른 데랑 다 관련돼 있다고 이게 공동이용하는. 그래서 광역시설은 개념상 걸쳐 있어야 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특권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이거를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번에 공동구가 나오거든요. 공동구. 자, 공동구라면 이 구자가 또란 구자예요. 또란 구자. 국어 할 때 구자거든요. 공동으로 수용하면 국어다. 자, 주로 이제 도로를 따라서 도로 밑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도로를 따라 쭉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놨느냐? 지상에 미관에 치는 것들 안에다 싹 집어넣으면 지상이 깨끗해지니까 뭐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 유통 이런 거 유통 업무 사업에 싹 안에다 집어넣으면 깨끗해지니까.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이게 국어거든요. 국어, 또란구.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다. 이게 공동구예요. 그래서 주로 뭐 여기 하수도 같은 하수도 시설도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유통 공급에 관련된 것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까 유통 공급세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나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 쉬세요.